경매는 뭔가 무서운 것 같고 안 좋은 일인 것 같고 이런 편견이 있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돈이 될까? 아니면 진짜 뭐 조폭들 무서운 사람들이 하는 거 그쵸.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해?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이 워낙에 이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쉽게 그래도 했습니다. 낙찰받은 금액은 3,999만 9,900원에 입주해서 5,800만 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거 금액을 빼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수강생분 중에 아파트 경매 단타에 성공을 하셔서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로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8살,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로사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경매 투자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 헤어 디자이너를 계속 했었는데 미용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 누가 일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경매도 알아봤었고 그때는 세관 경매를 알아봤었어요. 세관 경매도 하셨어요? 배워보려고 책도 사서 보고 학원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때는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하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쉽지가 않아서 그냥 그만뒀다가 결혼하고 아이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세관 공매 저도 했었었는데 세관 공매는 그렇게 크게 돈이 되진 않아요. 부동산만큼은. 그리고 사업자를 내야 되고 이런 번잡한 과정이 또 별도로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부동산 경매하시길 잘하신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를 알고도 되게 오랫동안 지켜보셨다면서요. 네, 혹시 이게 사기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의심이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계속 지켜보다가 에어비앤비를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남편이 반대를 해서 취소를 했다가 다른 곳에서 에어비앤비 일일 강제를 한다길래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설명을 강자님처럼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듣던 수강생들이 계속 한 명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자님 최고구나. 들어야 되겠다 무조건. 그래서 네.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에어비앤비 듣고 경매도 들으신 거예요? 그때 수강을 받는 게 경매 경매 수업이었군요. 수업이어서 경매를 먼저 듣고 지금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매도 아파트 단타를 성공하셔서 돈을 버셨고 에어비앤비도 창업을 하셔서 돈을 벌고 계시는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그 전에는 헤어 디자이너 하셨고 그 이후에는 특별히 하신 일은 없으신 거예요? 아이들만 키우고 주식방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주식도 조금 손댔었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거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조금씩 해서 용돈벌이 정도만. 되게 다양한 부업을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관심은 많은데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게 그런 분야다 보니까 했다가 그냥 뭐 용돈벌이만. 되게 신기한 게 그러면 다양한 부업도 해보시고 결국은 쿠팡도 해보시고 주식도 해보시고 다 해보셨는데 경매랑 에어비앤비 다른 다양한 부업들 비교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솔직히 돈이 되고 재미도 있고 한 거는 경매 부분이 진짜.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금액 단위가 작잖아요. 작은데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매출이 많겠지만 저처럼 소소하게 하게 되면 몇만 원 단위가 들어오는데 경매는 갑자기 큰 돈이 목돈이 들어오니까 좋죠. 그래도 다른 거에 노력비해서 경매가 훨씬 낫군요. 네. 그 시간 투자되는 거나 이런 거에 비하면 어때요? 그 시간대가 정말 힘들었던 게 많은 상품들이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하루 종일 계속 컴퓨터로 상품을 올려야 되는데 시간 대비 매출이 많지 않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지치게 되고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내가 가야 되는 날 가서 하고 수리 같은 것도 그렇고 전화로도 가능하고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하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은 시간이 좀 많이 투자가 되고 그거에 비해서 경매랑 에어비앤비는 덜 투자가 된다라는 거 알았네요. 그러면 경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편견과 선입견이 있잖아요. 경매는 뭔가 무서운 것 같고 안 좋은 일인 것 같고 이런 편견이 있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돈이 될까? 아니면 진짜 뭐 조폭들 무서운 사람들이 그쵸, 하는 거 그쵸. 아닌가? 칼 들고 막 나온다 막. 사람들 막 쫓아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이 워낙에 이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쉽게 그래도 했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막상 해보니까 무서운 거는 아니죠. 네. 나쁜 것도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알고 보니까 괜찮은 투자 방법이었다. 이걸 알게 되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 물건은 얼마에 낙찰 받으셔서 얼마에 매도하신 거예요? 낙찰받은 금액은 3,900
3,999만 9,900원에 입찰을 해서 3,999만 원. 원래 보고서를 쓸 때는 3,990만 원에 보고서를 썼었는데 내가 커피 한 잔 값은 더 낼 수 있겠다 해서 99,900원을 더 붙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5,800만 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네, 3,999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5,800만 원. 그러면 순수익은 한 어느 정도 남으세요?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은 600만 원인데 아직 유체 동산을 처분을 하지 못해서 그거 금액을 빼면 400만 원 정도 남을 것 네, 같습니다. 순수익 400만 원 정도가 남았다. 어떤 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400만 원밖에 못 버냐? 그걸 뭐 할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떠세요? 저 실제로 그 얘기 들었어요. 지인분이 그거밖에 못 받았어 이러길래 아니 그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쵸. 누군가는 한 달, 두 달 월급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주부가 그냥 당장 밖에 나가서 그런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저한테는 아주 큰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3억 9,900만 원도 아니고 1억 3,999만 원도 아니고 네. 정말 3,99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나요? 네, 있어요. 있고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고 좋았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외관 같은 것도 깨끗했고 그래서 집 수리만 되면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겠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5,800만 원 파셔서 약 600만 원 정도 매도차익이 남았고 현재 처리해야 되는 일까지 다 정리를 하면 약 400만 원 정도가 남는 네. 매도차익을 발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잔금 내고 명도 기간이 좀 길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명도 과정이 어땠어요? 명도 강제 집행하고 그렇게 해서 문을 열었는데 채무자가 짐은 다 뺀 상태였고 장롱만 3자가 남아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살고 있던 점유자 겸 채무자 그분과 연락은 되셨던 거예요? 아니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바로 그냥 강제 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강제 집행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개고도 해야 되잖아요.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는데 다행히 법원에서 다 같이 가주시고 이렇게 네. 하시니까 제가 특히 뭐 나서거나 한게 그렇게 없죠. 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생각보다. 서 있기만. 근데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강제 집행이라고 그러고 개고를 하러 간다 그러면 되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어떠세요? 막상 해보니까? 단어 자체가 그냥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고 실제로 제가 한 거는 진짜 그냥 버스 타고 가서 서 있고 네. 버스 타고 다시 오고 집 여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네. 확인하고 다음번에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인하시고 오시는 네, 것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채무자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면 이 집을 어떻게 또 내가 갖고 오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강제 집행이라는 절차가 또 남아져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낙찰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안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 드라마 같은 사내 못 사내 조폭이 나오네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과정은 되게 심플하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이랑 같이 법원에 가셔서 문 따시고 안에 확인하고 다음번에 강제 집행으로 거기에 남아져 있는 짐을 끌어내면 완료가 됩니다. 맞죠? 네. 그러고 모르겠으면 계장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또 모르겠으면 또 물어보고 하니까 다 친절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럼요. 모든 사람이 다 능숙하진 않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많다라는 걸 법원에서도 알아요. 그래서 네. 물어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부분은 없었어요? 사실 돈 자체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는데 당자님이 강의 설명하실 때 대출이 없으면 그래도 도전해도 된다. 대출 받아서 도전해도 된다 하길래 저는 보험사 대출을 받았어요. 그게 이율도 작고 제가 어쨌든 넣은 돈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해서 잔금 납부를 치렀습니다. 그럼 셀프 등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법무사 다 했어요. 오. 법무사도 하고 은행 대출도 받고 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낙찰받은 물건에서 담보대출도 받고 나머지 모자른 돈은 보험회사에서 약관 대출을 받으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이 3,999만 원짜리에서 대출이 얼마나 나온 거예요? 대출은 3,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랑 인테리어 비용 그런 금액은 전부 다 보험사 대출로 받아서 했습니다. 아니 3,900만 원짜리에 3,100만 원 대출이 나왔고 인테리어랑 기타 들어갔던 추가 비용 같은 경우는 약관 대출을 받은 거군요. 네, 거기다가 이제 저는 주부니까 솔직히 대출이 많이 되질 않잖아요. 그래도 네. 그만큼이 나오더라고요. 오, 아니 그러면은 본인 돈이 없이 그냥 투자하신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거 할 때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할 수 네. 있으면 또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400만 원이라는 소중한 돈을 만들어 내셨으니까 잘하신 거죠.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면 문을 열었을 때 상태가 나쁘지 않았는데 수리는 얼만큼
신청하신 거예요? 아파트 외부가 깨끗했을 뿐이지 안은 썩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샤시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죠, 샤시 그죠.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수리를 해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수리 비용은 여기저기 막 알아봤는데 그나마 좀 저렴하고 아파트 바로 앞에 인테리어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 의뢰를 해서 480만 원에 480만 원에요? 네. 몇 평짜리예요? 17평이요. 방도 하나였고 화장실도 당연히 하나진 한데 문짝이랑 문틀 이런 것도 전체 다 교체를 해서 이제 와, 진짜 싸게 잘하셨네요.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건 없었어요? 전화가 제일 어려웠어요. 인테리어 수리를 하려고 전화하기까지가.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전화를 무서워하시네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부동산 처음에 강자님 수업을 들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전화하는 거였고 결정은 이미 다 내렸는데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전화를 못 하겠어서 전화를 해 말어 이제 한 3주를 고민을 하다가 어머, 나 3주나. 네, 이미 다 이렇게 판이 열렸으니까 마무리는 해야죠. 해야죠. 그쵸. 그렇기 낙찰 때문에, 받았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수리 다 하고 나서 청소하고 하루 만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3주 동안 만약에 고민 안 하시고 바로 인테리어 수리했으면 바로 팔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 지금도 전화가 무서우신가요? 아니면 조금 극복을 하셨나요? 조금 극복이 되었어요. 그 덕분에 경매 때 전화를 많이 해서 에어비앤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지금은 더 수월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경매를 시작하면서 전화했던 게 결국에 에어비앤비 집 구할 때 전화하는 거 도움이 되고 인테리어 하실 때도 원래 같았으면 더 많이 고민했을 텐데 어차피 낙찰 받았으니까 해보자 해서 거기서 또 극복을 하실 수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서스럼 없이 사장님! 훌륭하십니다. 근데 좀 여러 번 떨어지셨잖아요. 처음에 낙찰 받았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0을 하나 더 써가지고 된 거 아닌가. 계속 입찰표만 불안하셨군요. 네, 너무 3,900이 아니라 무서웠어요. 3억 9천수가 아닌가.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쳐다봤는데 잘했지? 일시 백점 계속 세워보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드디어 기다리던 낙찰 어떠셨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 이제 진짜 열심히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가족분들 중에서 혹시 반대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은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막 반대를 하진 않았는데 찬성도 하지 않았고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게 반대인 거죠. 네, 그죠. 그게 반대인 거죠. 네. 네. 그런데 막상 이게 하루 만에 매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달라졌어요. 집에 가니까 청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 그러고 이제 뭘 한다고 하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제 말도 해주고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남편분도 많이 달라지신 거네요? 본인도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갖더라고요. 어머, 신기하다. 에어비앤비도 왠지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네. 창업한다고 하실 때 어떠셨어요? 에어비앤비를 제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까 6개월 동안 지켜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를 지켜보셨어요. 당자님 보고 나서 등록을 했는데 남편이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환불을 받았어요. 환불을 받았는데 이게 계속 이제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남편한테 화풀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고 나서 돈을 버는 게 보이니까 남편도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요즘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혼자 벌어서 네, 못하죠. 맞아요.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남편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경매도 반대했지만 지금은 열심히 해보라고 응원하시고 네. 에어비앤비도 처음에 반대했지만 돈이 벌리는 거 보시고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응원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우리 며느리 잘하고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시댁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남편도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괜히 결과 그쵸. 없이 먼저 얘기를 했다가 좋은 소리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말을 안 했다가 어쨌든 이게 다 됐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벌고 난 이후에 말씀드리니까 너무 잘한다. 좋아하죠. 우리 며느리 최고다. 근데 여러 번 폐찰했잖아요. 네. 그때 혹시 아 이거 되는 거야 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칼을 뺐으니까 일단 그쵸, 무라도 썰어야지. 무라도 썰어야 되고 네. 지금 강의비를 냈잖아요. 그쵸, 그럼 해야지. 근데 이게 주부로서 강의비가 싼 건 아니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되게 강의비라도 뽑아야 되니까 일단 무조건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물건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 준비를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으셨잖아요. 네. 그때 혹시 공포나 걱정은 없으셨나요? 그런 공포는 없었어요. 제가 어차피 조사를 다 하고 선생님한테 보고서를 쓰고 맞죠. 컨펌을 받고 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않았고요. 근데 이제 물론 지연은 될 수 있겠지만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방 절대 사지 마라 하는데 사실 저희는 다 지방에서 돈 벌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지방에 사람이 없습니까? 지방에서도 아파트 거래됩니다. 근데 너무 지방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또 거기서 금을 캐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거기에 맞는 수요는 딱 있는 거고 경매로 해서 집을 샀을 때 손해볼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없는 게 이미 살 때 싸게 사기 때문에 안전 마진이라는 게 확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지금 현재 시세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팔아도 남는 돈이 적거나 아니면 원하는 만큼 못 네. 버는 거지. 사실 손해볼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도 5,900만 원에 내놨다가 돈을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생각한 수익보다는 크니까 100만 원 깎아줄게요. 시원하게 깎아서 5,800만 원에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서로 기분이 좋게 또 네, 계약이 될 수가 맞아요. 있고 들어오시는 분도 그렇게 하면은 또 기분 좋게 잘 들어오시니까. 네. 이번 연도에 그러면 혹시 목표는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명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가구를 낙찰받아서 이제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건물 쪽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 단타는 안 하시는 아, 건가요? 해야죠. 이번 연도에 몇 개 하실 건가요? 일단 한 4개 정도 목표를 두고는 있습니다. 네,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네. 없던 종잣돈을 키우셔서 종잣돈으로 하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 또 말씀드릴 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찍는 거 보면서 로사님처럼 저 거짓말 아니야? 하면서 6개월째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네네네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실 말씀 있나요? 정말 사기 아니고요. 저처럼 6개월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뭐든지 다 막막하잖아요. 막막하고 맞아요. 무섭고 두렵고 다 그런데 대신 또 새로운 일에 대한 그런 설레임이 있으니까 꼭 그 설레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아기만 키우고 괜히 지쳐있고 계속 우울하고 그런 분들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꼭 나오셔서 당자님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돈을 벌어오니까 남편분이 좀 달라지셨잖아요. 청소를 네. 막 하시거나 이런. 그리고 더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고. 네. 이런 부분도 좋잖아요. 네, 솔직히 부부들이 싸우는 게 아이들이나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돈 문제도 되게 그럼요. 크잖아요. 엄청나죠.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남편한테 보태줄 수가 있으니까 남편도 말은 안 하지만 일단 미소가 달라졌고요. 이거 부드럽게 뭐든지 저한테 이제 응원을 해주니까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네. 에어비앤비도 또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고 3, 4개월마다 하나씩 아파트 단타에서 수익도 보시고 하시면 남편분보다 더 버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부려먹어야죠. 꼭 그렇게 남편분의 수익을 넘으셔서 남편분을 더 부려먹으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당자님한테 말씀드릴 거. 네. 뭔데요?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항상 강의 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피해자 말씀하셨어요. 마인드셋을 버려라. 네, 그죠? 마인드셋을 버리라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어느 순간에 계속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자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멘탈도 잡히고 돈 버는 방법도 알게 되고 해서 정말 은인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가 그랬어요. 나는 장녀라서. 나는 애를 둘을 키우면서 워킹맘이니까.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내가 다 해야 되고. 근데 어느 순간 그거에서 벗어나니까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많아요. 애 키우고 맞아요. 경력 단절된 30대, 40대 여성분들도 많으신데 대부분 피해자 마인드셋 때문에 벗어나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깨고 나면 사실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할 일이 많은지 그걸 봐야 되는데 못 보시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바뀌니까 제 주변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해요? 너무 일단 그런 피해자 이제 마인드를 계속 가진 사람들이랑 인연을 끊었어요. 제가 오히려 그 시간에 경매에 매달리게 되고 저희 발전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게끔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정말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세상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로사님은 결심하셨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셨으니까 더 멋진 미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로사님과 함께 아파트 단기 매도 하신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면 투자를 시작하셔서 여러분들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벽이나 알을 깨고 나오시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